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피어있는 서양란들, 착색란이라고 하는데요. 요 중에서 꽃이 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5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집 베란다에는 이제 카틀레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착색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저 뒤쪽에는 호접란들도 있는데 호접란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카틀레아를 비롯해서 또 가성비가 좋은 몇몇 그 착색란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 카틀레아를 키우면서 조금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토분에 수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서 뿌리들이 많이 자라고 이 벌브들도 충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잎 사이사이마다 이 화포라고 하는데요. 요런 게 맺혀서 이제 꽃이 올라오는데요. 올해에는 이제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꽃이 핀 애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착색란은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디네마 폴리벌본이라고 부르는 착색란인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요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바닐라 향이 굉장히 진한 그 서양란, 착색란이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분갈이를 안 하고 지금 한 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양재동 꽃시장을 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화훼 시장을 가봐도 이 디네마를 연질 포트에 담아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조그만 포트 하나에 좀 싼 데는 7,000원, 조금 비싼 데는 한 9,000원 정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식물 파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좀 배송비가 붙어서 그렇지 작은 포트는 배송비까지 해서 한 12,000원 정도면 집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베란다에 요 향기 나는 애들의 향이 가득한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서 키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화분에다가 이 디네마를 넣고 한 3년째 키웠는데요. 뿌리가 다 삐져나왔습니다. 원래는 요 톱은 한 10cm 짜리인데요. 여기 안에만 딱 있게 나눔을 받아서 저는 키운 거였어요. 그런데 얘가 줄기가 자라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주알 같은 벌브랑 잎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맘때 새해가 되고 항상 이제 겨울이 한창 될 때 이런 귀여운 꽃을 피우는데요. 사실 꽃이 굉장히 작고 예쁘지는 않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향이 진하게 나서 지금도 말하면서도 숨 쉬면 이렇게 계속 향기가 올라와요. 작년에는 한 10개 정도 꽃을 피웠는데요. 요번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20여 송이를 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꽃이 지면 그 옆에서 뭐 아직 안 핀 꽃봉오리가 또 피기도 하고 그럽니다. 얘를 제가 또 키우기 쉽다고 하는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착색란을 키우면 과습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과습이 와서 뿌리가 이제 상해서 꽃도 못 피고 점점 이제 지상부가 죽어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과습인데요. 얘는 과습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질 화분에 있는 디네마를 사셔서 저처럼 이렇게 토분에 넣어 놓으시고 물을 좀 많이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화분 안에서 과습이 일어나서 뿌리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얘가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 밖으로 이제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과습으로 다 죽어도 이 밖에 있는 뿌리들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계속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작으로도 많이 키우고 하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토분에 심어가지고 처음엔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키웠었는데 이제 화분보다 애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대 같은 거 화분에다 넣어가지고 이 구멍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키워보시기를 강추하는 향기 좋은 디네마입니다. 얘는 벌브가 조금 크잖아요. 얘는 샤리베이비라고 하는 온시디움의 또 다른 품종입니다. 얘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얘는 아까 보셨던 그 환타지아 트윙클보다는 꽃이 조금 커요. 그리고 얘도 물론 향기가 굉장히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원난농원에서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한 2년 반 전에 데려와가지고 매년 꽃을 보는데요. 이 샤리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딱 특정한 계절에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우고 싶을 때 꽃을 막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봄에도 필 때도 있고 겨울에도 필 때도 있고 한데 제 경험으로는 보통 봄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 꽃이 올라오냐면요. 이렇게 벌브랑 잎 겨드랑이 요 사이 안에서 꽃대가 이렇게 삐집고 올라옵니다. 요것도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가장 아끼는 난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샤리베이비에 무늬가 들어간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벌브도 굉장히 커지고 아까 보셨던 그 샤리베이비도 좀 더 크면 이 정도까지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새순도 예쁘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 안에도 무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온시디움 이제 키우다 보시면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잎에 이렇게 까만 반점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병이 아니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 모든 품종이 그렇진 않지만 몇몇 품종의 경우에 이렇게 잎에 까만 반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얘네가 조금 서늘한 곳을 좋아해요. 너무 더운 여름에는 조금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럴 때 이렇게 잎에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제가 분양받을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여름에 조금 서늘하게 빛을 조금 차광시켜주고 키우니까 이렇게 반점이 생기긴 해요. 잎 끝에 조금씩 생기는데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에 뭐가 반점 같은 게 나타난다면 조금 서늘한 곳에서 잠깐 여름을 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착색나는 렐리아 룬디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요게 꽃만 이렇게 없으면 약간 크로커스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벌브가 동글동글하게 올라오고요. 약간 디네마랑 비슷한 듯 하지만 디네마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한 두세 장씩 이렇게 나고 얘도 보니까 항상 1월, 2월 이렇게 좀 겨울이 지나가면서 초봄이 될 때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작은 벌브같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꽃을 피우는데요. 얘는 향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향인지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굉장히 시원한 향이 나면서도 달콤한 그런 향기가 납니다. 지금은 꽃대가 조금 짧아가지고 조금 못생기게 폈는데요. 이게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꽃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빛이 좋으면 이렇게 좀 꽃대가 길어져서 자라기도 합니다. 작년에 꽃대를 보시면 이렇게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잎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벌브가 다시 통통해지고 그 안에 영양분을 저장해 놓으면서 계속 성장을 해가는 그런 착색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부산의 한 농장에서 재작년 요맘때, 그러니까 2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작은 촉 한 대여섯 개 정도에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일반 화원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고요. 전문 난원에 연락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 난원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김포에 이원난농원이 있고요. 춘천에 시냇물 난농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까운 데는 저기 양재동 꽃시장에 섹션 플라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인터넷 식물 쇼핑몰 심폴이라든지 엑스플랜트에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거는 교구치 해피필드라고 부르는 그런 품종인데요. 교배종이에요. 교배 육종이 된 그런 착색란인데요. 약간 그 대명석공 미니 버전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대공이 올라오고 잎이 한 2장 정도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대공마다 꽃이 핍니다. 매년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여기도 이렇게 꽃이 피었었고 여기도 이렇게 꽃이 폈었고 조금 성장은 느린 것 같아요. 매년 이런 거 하나씩만 올려주는데요. 얘가 봄부터 이제 올려서 이렇게 잎을 내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서 꽃대를 쭉 올려서 얘도 요맘때쯤 항상 꽃을 피우는 게 특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판매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얘도 쌌었는데 얘가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이 꽃에서 사양 향기가 나서예요. 저도 사실 진짜 사양의 향기는 못 맡아봤지만 얘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 사양 향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꽃의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한 명칭을 자막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요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전문 난원에 연락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연한 색감이 있고 완전히 노란 색깔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카틀레아입니다. 이게 이제 카틀레아 워크리아나라고 부르는데요. 브라질에 자생하는 착색란이에요. 그런데 이 카틀레아 중에서도 풀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땅딸막하고 잎도 크지 않은 게 특징인데요. 다른 대형종 카틀레아 보시면 잎이 이렇게 길고 키도 이렇게 엄청 큽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풀 크기는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꽃은 또 엄청 큽니다. 사실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풀에 비해서 꽃이 굉장히 큰 것이 특징인데요. 제가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몇 번 영상을 올렸었어요. 요게 가성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얘가 이름이 있는 개체가 있고 이름이 없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묘나 벌브 한 두세 개쯤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이름이 이제 좀 있는 개체들 어디 협회 같은 데서 상을 받거나 그런 개체들의 가격은 정말 엄청나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 중에서 하얀 꽃을 피우는 펜덴티브라는 품종이에요. 사실 요 펜덴티브는 뭐 순종 워크리아나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예쁜 꽃이 피우는 것이 워크리아나다 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게다가 또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애들이 다 향기가 좋지만 얘도 향기가 좋아서 제가 한 20여 품종 모아놨었어요. 지금도 계속 키우고 있는데 꽃이 필 때마다 한번 소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필 워크리아나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크에다가 난석을 조금 넣고 그걸 이제 토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덩치가 많이 커진 애들은 이렇게 키우는 게 좋지만 제 경험상으로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이런 어린 유묘 같은 경우에는 토분에 수태를 이용해서 키우는 게 가장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꽃향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